유산가입니다. 고전 시간이니까요. 역시 갈래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 작품의 갈래는 잡가입니다. 잡가. 그러니까 뭐 민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다. 원래는 이제 잡가랑 민요는 좀 다른 건데, 그냥 잡다한 노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백성들이 원래 이 하층 문화는 상층 문화를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상층 문화권에서 양반들이겠죠. 그때 당시에는 양반들이 하는 어떤 문화들을 이제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층 문화를 모방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사음보라든가 그 다음에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상층 문화에 대한 모방이 드러난다. 어쨌든 잡가는 평민문학입니다. 자, 갈래는 그렇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유산가 노는 거예요. 산에서. 산에서 논다. 이런 얘기고요. 산에서 논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반 문화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자연 친화죠. 자연 친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노는 양반들이 뭐 좋아 보였나 보죠. 그래서 평민들도 놀러 가자. 자연 즐기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양반들이랑은 좀 다르죠. 양반들은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떤 인격 수양이라든가 뭐 어떤 철학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화란춘성은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핀 겁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 봄이 가득하고 사실 이제 봄이 와서 꽃이 핀 건데 그러니까 꽃이 핀 걸 보니까 성에 봄이 가득하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만화방창이라 만물이 화려하게 피어 있다. 그러니까 봄이 왔다는 얘기예요. 봄이다. 봄이 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봄이 왔으니까 놀러 가야 되겠죠. 때 좋다 번님네야 산천경계를 구경 가세.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번님네야 불렀죠. 그렇죠? 그 상춘곡에서도 홍진에 묻힌 분네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것도 부르는 거. 부르게 되면 이건 청자 설정이다. 같은 말로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요거 두 개. 같은 겁니다.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같은 얘기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불렀으니까. 번님네야 산천 경계를 구경 가자. 결국 이제 이게 주제가 되겠죠. 놀러 가자는 얘기예요. 죽장망의 단표자로 죽장망에는 뭐 원래는 이제 죽장은 지팡이, 대나무 지팡이고 그다음에 망에는 집신 그리고 표주박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놀러 갈 때 꼭 있어야 될 거. 일단 뭐 신발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지팡이는 보통 산에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팡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표주박은 왜 필요하냐면, 뭐냐, 거기 물 있어야 되겠죠? 니네 산에 가려면 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장망의 단표자라는 것은 간단한 차림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장망에는 그냥 간단한 차림, 간편한 차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대나무 지팡이, 집신, 그 다음에 표주박 이런 건데 결국은 간편한 차림으로 천리강산 구경을 가세. 만산 홍록들은 만자는 가득 찰 만자, 그러니까 산에 가득한 붉은 꽃들. 산에 가득한 붉은 꽃들은 1년 1도. 이게 록자가 푸른 록자니까 꽃과 풀이겠구나. 네. 1년 1도, 1년에 한 번, 1도는 한 번입니다. 다시 피어 춘색을 자랑하느라 색색이 붉었는데 춘색이라는 것은 봄의 기운이죠. 봄의 색깔, 봄의 기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봄의 기운을 드러낸다. 붉은색이다. 창송취죽은 소나무와 대나무죠. 소나무와 대나무는 창창우를 하고 우리가 울창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창창우를 하다 그러면 울창하다는 얘기예요. 기화요초 남만 중에 기화요초는
같은 풀, 구슬 같은 꽃 이러니까 아름다운 꽃과 풀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풀이 난만중에 난만중은 이렇게 많이 피어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저기 피어 있는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든다.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예요? 봄의 경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편한 차림으로 천리강산 구경을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갔더니 좋더라. 에? 뭐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붉은색이고 소나무 대나무는 또 푸른색이고. 그러니까 이제 붉은색만 있으면 사실 좀 덜 예쁜데 붉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꽃과 풀이 여기저기 막 피어 있는데 나비도 날아다니고 엄청 좋죠? 예,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계속 유상앵비는 편편금이요. 유상앵비는 이 유자는 버드나무 유자. 그래서 버드나무 위에 앵비 꾀꼬리가 날고, 버드나무 위에 꾀꼬리가 날고, 편편금이요. 이게 조각조각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 조각과 같고, 화관 전무는 꽃 사이의 나비는, 나비의 춤은, 무자는 춤출 무자, 분분설이라 눈가루와 같구나. 제가 지금 갓고를 썼는데 사실 갓다가 아니죠. 이거 지금 그 은유법이 쓰인 거고요. 갓다를 쓰면 사실 직유법인데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한 거고. 자, 여기 쓰인 표현법 대꾸법 쓰였고요. 대꾸법이 뭐예요? 대칭 구조죠. 어디가 대칭입니까? 여기가 대칭이죠. 그죠? 여기가 또 삐뚤어졌죠. 참 이게 뭔가 인성이 인성의 문제인가? 맨날 삐뚤어지지. 자, 여기 이제 대꾸법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은유법, 뭐 비유법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앵비는 편편금이요. 화관 전무는 분분설이라. 그 다음 보시면,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한자어가 되게 많이 쓰였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 화란춘성, 만화방창, 세 번째 줄 죽장망의 단표자, 만산홍록, 창송취죽, 창창, 우를, 기와요초, 남만중, 유상앵비, 편편금.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한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가 많이 쓰인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층문화, 양반문화에 대한 모방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삼춘가절이 좋으시고 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도화만발, 도화는 복숭아꽃이죠. 복숭아꽃. 도화가 만발하고 점점 홍이로구나. 점점 홍. 여기저기에 붉은 꽃이 점점이 피어있다. 이런 얘기죠. 복숭아꽃이 여기저기에 붉구나.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보시면 자, 어주축수 애산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왕유라는 사람의 시를 인용한 부분이에요. 왕유의 시 구절을 인용한 부분이고요. 이게 어떤 부분, 어떤 책에서는 어주축수 애삼춘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산춘이나 삼춘이나 의미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산춘이면 산의 봄을 즐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삼춘이면 3월의 봄을 즐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봄을 즐기는 거니까 뭐 큰 의미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어쨌든 어주축수는 고깃배를 타고 애산춘 봄을 즐긴다. 그래서 어주축수 애산춘이라던 무릉도원이 얘 아니냐? 무릉도원이 여기 아니냐? 서리법이죠. 서리법 쓰였고 그 다음에 무릉도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자연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자연친화 그 다음에 도교적 가치관 뭐 이런 게 드러납니다. 무릉도원은 이제 신선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도교적 가치관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양류세지 사사록하니 황산공리 당춘절에 그랬습니다. 양류 이게 이제 버드나무죠. 버드나무 가지가 사사록 사는 실사자, 록은 풀을 녹자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가 실처럼 가늘고 푸르니 이런 뜻이죠. 써드릴게요. 버드나무 가지가 사사록
실처럼 가늘고 푸르니. 그 다음 황산곡리 당춘절에 황산곡리, 황산 산 이름이고요. 곡은 계곡 곡자입니다. 그래서 황산의 골짜기, 아이고 골짜기 아니고 골짜기가 당춘절 봄이 되었으니, 이런 뜻입니다. 황산의 골짜기가 봄이 되었으니까 황산의 골짜기에 봄이 들었으니 이런 의미겠죠. 연명오류가 예 아니냐. 자, 이건 이제 중국 고사 인용으로 볼 수 있는데 뭐 고사까지는 아니고, 고사는 또 고사죠. 이게 연명이 도연명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고전 시가에서 연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 이게 사람 이름으로 쓰일 때는 다 도연명을 얘기합니다. 도연명,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에요. 예. 자, 도연명의 오류가 뭐냐면 다섯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5개. 여기 아니냐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이상하죠? 5 버드나무가 여기 아니냐. 5 버드나무는 장소가 아닌데,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도연명이 은거를 하면서 버드나무 5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너무 긴데 그러면 은거한 곳, 이런. 그래서 도연명의 5 버드나무가 여기 아니냐라는 것은 도연명이 은거에서 5 버드나무를 심고 살았던, 은거에 살았던 곳이 여기 아니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저는 지금 너무 길어질까봐 필기를 요만큼만 했는데 여러분은 자세히 좀 써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굳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텐데 그냥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연명오류가 예 아니냐. 여기서 연명오류가 예 아니냐나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나 결국은 어떻다는 거야 여기가. 아름답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니까 위에 보면 지금 봄 경치 즐기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즐기러 왔더니 뭐 봄이고 뭐 꽃도 있고 버드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난리 났죠. 나비 날아다니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거기다 복숭아꽃도 피었죠. 고깃배 타고 이제 봄을 즐기고 있으니 너무 좋은 겁니다.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 여기가 연명오류구나. 이렇게 이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제비는 물을 차고, 제비 날아다니죠. 기러기 물이 져서 무리를 지어 거지중천에, 거지중천은 그냥 하늘 가운데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늘 가운데에 한복판에 높이 떠서 2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펴고 펄펄, 내 목소리 왜 이러니? 펄펄 날아다닌다 이거죠. 백운간에, 백운이 뭡니까? 흰 구름이죠.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 갈고 슬피 운다. 이거는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칠까?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좀 그냥 유행했던,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지, 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슬플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 갈고 슬피 운다. 이거는 그냥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쟤네 멀리 가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쟤 우는 거 봐, 저거 멀리 날아갈 생각하니까 우는 거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바라보는 거지, 뭐 화자의 정서가 슬프다든지 이런 건 1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관용적으로 그 당시에 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냥 많이 쓰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굳이 뭐 또 이제 알아두자면 여기서 슬피 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화자의 정서랑 어때요? 대비되죠? 아이고 왠데 화자의 정서와 대비된다.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니까 사실 여기서 기러기는 뭘로 볼 수도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안 나온다. 이건 나오지 않는다. 어쨌든 화자의 정서가 대비된다. 근데 애들은 꼭 몰라도 된다 그러면 기억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고. 그죠? 제가 중학교 애들 가르칠 때 얘들아 선어 말하면 이런 거 몰라도 돼. 이 용어는 몰라도 돼. 그러면 그거는 그냥 득달같이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기억을 안 하고. 왜 그러는 건지. 다들 기억을 하지 마. 이럴까? 그러면 기억을 하나? 자, 그 다음 보시면 원산, 멀리 있는 산이죠. 멀리 보이는 산은 첩첩, 태산은 주춤. 여기서 주춤하다라는 것은 이제 가만히 서 있다는 얘기죠. 서 있다. 원산은 멀리 첩첩이 쌓여 있고, 큰 산은 주춤하여 서 있고,
기암은 층층. 기암은 기이하게 생긴 바위. 예? 기이하다. 뭐라 그래야 돼? 좀 신기하게. 예. 신기하게 생긴 바위를 기암이라 그래요. 장송은 소나무고요. 낙낙.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운율이 느껴지십니까? 원산은 첩첩, 태산은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낙.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의태어가 쓰이고 있다. 예? 의태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 운율이 느껴지죠? 예, 운율이 느껴지는 글자 수가 이제 비슷하고 그 다음에 첩첩, 뭐 주춤, 층층, 낙낙 이렇게 물론 주춤하여는 네 글자지만 어쨌든 이 그 주축이 되는 글자들이 두 글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거를 생동감으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동감도 틀린 거 아닙니다. 예, 생동감 맞습니다. 그래서 의태어를 사용해서 운율을 드러내고 생동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A 그냥 구부러져서 광풍 미친 바람이죠. 그러니까 사나운 바람에 미친 바람, 사나운 바람. 내가 아까 여기 동그라미 쓰느라고 그래서 영어구나. 이제 깨달았어. 사나운 바람에 흥에 겨워 우줄 춤을 춘다. 우줄 춤을 춘다. 무슨 법이죠? 예, 일단 우줄은 의태어니까 의태법 쓰였죠. 의태어가 쓰이면 다 의태법이에요. 예. 그다음에 춤을 춘다는 이제 의인법. 뭐 같은 겁니다. 의인화나 의인법이나. 의인화를 사용해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그 경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봅시다. 층암절벽상에 층암절벽 바위가 층층이 쌓여있는 절벽이죠. 바위가 쌓여있는 이렇게 합시다. 쌓여있는 절벽에 폭포수는 콸콸 의성어 쓰였죠. 수정념 들이운 듯 지규법 쓰였고요. 체크할까요? 듯 지규법. 그 다음에 콸콸 요거는 의성어. 니네가 필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계시죠 지금 프린트에다가. 예. 의성어 수정념 들이운 듯이 이 골물이 주르르륵 저 골물이 쌀쌀 이것도 뭐예요? 주르르륵 쌀쌀도 의성어죠. 예. 의성어. 쓸 거 많네. 쌀쌀 의성어. 왜 이래? 의성어. 자, 그래서 물이 이제 폭포물이 떨어지는 거죠. 열에 열골 물이 합수하여 물이 합쳐져서 천방저 지방저. 자, 요거는 학교에 따라 언어 유희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충분히 언어 유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방지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천방저 지방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언어 유희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의태어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물이 합쳐져서 천방저 지방저 소코라지고 펑퍼져. 소코라지고 펑퍼져가 뭐야? 쏟아지고 퍼져 이런 뜻입니다. 예,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시죠? 예. 쏟아지고 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넌출지고는 흩어지고 이런 뜻이에요. 예. 흩어지고 방울져. 방울져는 그러니까 뭘까요? 모여. 뭐 이런 뜻이겠죠? 쏟아지고 퍼져 흩어졌다 모였다 하고 그 다음 저 건너 병풍석으로 병풍 모양 바위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은옥같이. 무슨 법 쓰였어요? 네, 지규법 쓰였죠. 네, 제가 아는 누나 이름이 은옥이었는데 네, 아무튼 은옥같이 흩어지니. 으르렁 콸콸 이것도 으르렁 콸콸 의성어 쓰였죠. 의성어.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 되게 많이 쓰이죠. 근데 여러분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쓰이는 건 보통 평민문학의 특징이에요. 양반들은 여성 양반들 제외하고 남성 양반들은 이걸 잘 쓰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철 문학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의성어나 의태어를 많이 써서 우리말을 잘 살렸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양반들은 이런 의성어 같은 걸 잘 쓰진 않는데 이 작품은 이제 평민 문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한자어 굉장히 많이 쓰였지만 예, 의성어 의태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은옥같이 흩어지니. 자, 또 나왔죠?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이 소부허유 중국의 사람인데 얘네 나오면 무조건 자연친화예요. 자연친화, 뭐 은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소부허유 뭐한 사람들이에요? 벼슬 버리고 자연에 들어가서 살다가 갔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 소부나 허유가 나오면 다 자연친화, 은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부허유가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이 기산영수는 아까 얘기했던 무릉도원이랑 또이또이겠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에요, 자연. 물론 무릉도원은 자연이 아니죠. 무릉도원은 그 도교의 이상세계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을 이상세계의 어떤 급으로 올리고 있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상세계의 급으로 올려서 이제 표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좋다. 여기가 짱이다. 이런 얘기죠. 주각재금은 주각재금 이거는 이제 주걱새 새 이름이에요. 주걱새라고 새 이름. 그래서 주각재금은 천고절이요. 천고의 절개요. 절개 아시죠? 절개를 지킨다. 천고의 절개요. 적다정조는 소적새입니다. 소적새는 1년 풍이라. 1년에 뭐죠? 그 풍작. 풍작을 말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주걱새가 울면 천고의 절개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적새가 울면 풍년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걱새가 울고 소적새가 우는구나. 근데 주걱새는 천고절이라지 소적새는 풍년이라지 좋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걱새와 소적새가 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일출낙조가, 일출은 해가 뜨는 거고요. 낙조는 해가 지는 거죠. 그래서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이 이게 동시에 보이진 않을 거고요. 눈앞에 버려지니, 눈앞에 보이니 경계무궁 좋을시고, 경계무궁은 한없이 아름다운 경치, 이런 뜻입니다. 경계가 무궁하다. 경계는 경치고 무궁은 끝이 없다. 이런 뜻이니까 한없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평민의 정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절적 배경은 봄이다. 표현상 특징은 의태어, 의성어 많이 쓰였다. 또 한자어가 많이 쓰여서 상류층의 문화를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다. 대꾸법도 쓰였죠. 그 다음에 비유, 열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됐죠? 이런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고 해석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빼먹었는데 지금 대꾸법 쓰였죠?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칭구조. 얘는 어디가 대꾸예요? 여기가 네. 제대로 됐네. 여기가 이제 대꾸법이 쓰였죠. 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